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2025년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 설명회 자료가 국토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 인센티브는 늘리는 대신에 몇몇 요건은 조금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역대급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중요 내용들만 살펴볼 텐데 일단은 그 목차를 보면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 세 번째로는 통합심의와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리처분계획 등 기타에 관한 내용.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으로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래 완료된 과제를 먼저 볼게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구역 경계만 설정해서 주민 50% 이상에서 75% 미만 요 정도의 동의를 미리 득해서 구에다가 입안했을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가능해지고요. 또 입안 요청 수락 시에 지자체가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까다로운 앞선 절차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완료 과제로는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노후도를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전체의 30년 기준 67%라는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지만 도정법상의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60%로 굉장히 많이 낮춰줬고요. 또 촉진지구 내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촉진지구 내에 들어오면 50%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 노후도 75%가 넘어가게 되면 접도율이나 호수 밀도, 과소 부정형 필지 같은 부가적인 1+1의 충족 요건을 하나를 미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만 가지고도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노후도 등 구역 지정을 미충족한 지역도 기존의 옆에 10%만 덧붙여가지고 같은 구역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무려 20%까지 추가 편입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재개발을 추진할 때 노후도가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추진 과제, 이제 예정인 문제들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냐면 원래의 안전진단은 무조건 뛰어넘어야 되는 첫 번째 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까지만 충족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허들이 아니라 경과하는 동안에 충족을 하면 되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입안 전에 통과를 해야 됐지만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B등급, C등급 나와서 통과 못한 구역들도 언제든지 추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추진 과제, 추진이 조기 구성을 허용을 합니다. 이제는 주체를 먼저 추진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런 단체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이 4개 요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면 조합 설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가면서 추진위가 미리 출범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확대도 있고요.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 완화 역시도 이제 사업 속도, 초기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 완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별 개개인에게 추산 분담금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유형별로만 뽑아서 제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재건축 용도 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 용도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의 재개발이라는 사업으로 혼용을 하면서 이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금 더 규제가 부드러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규제를 따르게끔 모든 재개발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단계들을 지금 간소화하는 절차가 뭘 의미를 하냐면 그만큼 주택 공급이 지금 서울시 내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 특히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정비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개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자, 두 번째, 조합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 자격 요건 강화를 했고요. 또 조합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투명성 확보죠. 그래서 조합이 여태까지 너무 많은 이 소송전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미리부터 투명성을 많이 확보를 하게끔 이런 법안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진 과제로는 전자적 방식 도입하고 전자서명 동의, 이거는 언젠가라도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조합 총회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쓸 거냐, 이제부터는 전자적으로 이 투표를 하자. 그래서 추진과제로 하나가 명시가 됐고요. 또 하나의 추진과제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간주 확대, 이 부분 발표해야 돼요. 왜 발표해야 되냐면 추진위 구성 동의 시에 원래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더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냐면 처음에 이반 요청할 때의 동의, 그리고 이반 제안할 때의 동의, 추진위 구성 동의, 이 모든 부분들의 상호 동의 간주한다,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서를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여러 번 거들 필요가 없이 한 번 동의하고 철회하지만 않는다면 이걸 동의 간주해서 끝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철회권은 보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합 설립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포함 아니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2개 기준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을 75%, 4분의 3 동의가 아니라 70%로 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동별 동의 요건, 이 부분이 이제 상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동별 동의 요건 50%를 충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상가와 재건축 조합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3분의 1만 동의를 하더라도, 복리시설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3분의 1 이상만 충족을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 이제 본격 사업 진행했을 때의 내용이거든요. 자, 완료된 과제로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통합심의, 이 부분은 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 통합심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되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통합심의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3대 평가와 건축심의, 이 부분을 한 개로 통합을 해서 통합심의로 2년이 넘게 필요한 기간을 1년 내로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미리 명시를 해줬었고요. 또 하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통합심의, 이 부분 역시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들을 각종 심의에서 통합심의, 원래는 정비계획 도계에 거쳐가지고 건축심의 받아야 되고요. 또 사업 인가 시에 들어가는 환경 영향, 고통 영향, 재해 영향,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각종 심의들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해서 심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된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완료 과제로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 이 부분 발표해야 됩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 제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 상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용적률을 대규모로 완화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역세권 등 교통 기반시설 양호한 곳,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로 한다. 그러면 300%인 3종 용적률을 1.2배를 곱하게 되면 360%까지 상한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를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주택, 이게 뭐냐면 토지 임대부예요.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공공임대보다 더 짓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형이긴 한데 좀 저렴하게 분양해주는 공공분양형,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일반 분양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세권인 재개발 구역 중에 상권 없다, 앞으로 대단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 가격도 인수해가는 가격을 시세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대단히 큰 차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땅값을 제대로 안 주고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은 했지만 이 부분이 이런 표준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현재 평당 건축비 단가를 봤을 때 대단히 큰 차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이 더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 추진할 과제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인가의 의제 대상 확대, 또 경미한 변경 확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겠고요. 또 하나의 추진과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적률에 대한 추가 완화책이 담겨 있어요.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년 한시로, 이 3년 한시 걸려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역세권 정비사업의 현행을 보면 앞서 살펴본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것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입니다. 이거 300%였던 기존 용적률이 390%까지 늘어난다는 거, 이 전체 늘어나는 90% 중에 45% 용적률 제외하고 추가적인 45%는 일반 분양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사업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법적 상한에서 300%
16%였던 것을 1.1배까지 추가 허용해 주면서 30%가량, 또 그 중에 절반을 내놓으면 약 15%가량의 추가 인센티브를 줬다. 언제까지? 3년 한시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추진 과제. 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 기준 등 특례를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례를 줬냐면 여러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구역들은 여태까지는 그냥 산술 평균을 했습니다. 3개의 용도 지역이면 나누기 3이었거든요. 그래서 333% 이하였던 것을 각 면적별로 가중 평균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세권이어서 준주거 비중이 높다던가 아니면 3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던가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등 기타 같은 경우는 상가 쪼개기 제한, 이 부분 문제 많이 됐었죠. 하지만 오늘 나온 그 판결문에 따라서 상가 쪼개기가 된 상가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소유권을 무시하고 하는 행태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분당 포함한 여러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협의를 만들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주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흘러가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추진할 절차 중에서 단계별 절차 간소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 처리하도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원래는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 인가까지 무르르듯이 흘러가도 1년 반 이상은 걸렸던 게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동시 처리하게끔, 그러니까 총회 한번 모일 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총회와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총회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의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절차를 중후기 단계를 굉장히 크게 간소화시키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개발도 공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사업으로 가는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조합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와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나온 정책은 인허가 최대한 빠르게, 사업성은 인센티브를 높여서 공사비 증가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손실본 사업성을 메꿔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하나, 초기 사업지에 대한 유인을 굉장히 강화를 했다고 봐요. 특히나 역세권 사업지들. 그래서 제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 1억대에서 마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장 원하시는 분들 전화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초기 사업지에 대한 유의를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초기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구역 지정이 되면 거래 제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또 공공재개발도 토어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과 같은 효과를 노리게끔 세팅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호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인허가를 빠르게 자꾸 만들어주느냐. 그만큼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8월달 대출 중단 사태 이후로 강하게 꺼졌습니다. 또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정비 사업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주택 공급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능성, 여기 말하는 가능성은 적어도 노후도 부분, 그리고 적정 수준의 동의율 부분, 이 부분만 체크가 잘 된 지역이라고 하면 가격과 안전마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보고, 지금 거주주택 이외에 비어있는 주택수 한 채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에 대한 부분, 또 물건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에 있는 강의와 물건 추천 상담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내년에도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